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이틀 연속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이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시장이 안 좋았었던 9월이었었죠.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 1930년대 이후에 13번의 침체기가 있었는데 평균 하락률이 32% 정도 된다. 그래서 S&P 500 조금 이게 크게 보시면 이 똑같은 차트가 들어가 있네. 예, 이쪽을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이 이 2134포인트 요 라인에서 반등을 해서 오늘 2154포인트에서 음봉을 맞았습니다. 하단에서 반등을 했는데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지난주 내내 이 중심선 이하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22,000계약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개인들만 신용이 박살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연 이틀 반등을 보였습니다. 참 아쉬운 건 오늘 금융투자가 열심히 매도했죠.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아침부터 미국 시장이 급반등했다고 개인 투자가가 열심히 사실은 오늘은 외바닥에서 들어온 반등이고 중심 추세선에 놓여져 있는 저점 대비 120포인트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은 하락 추세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오늘은 음봉이 나는 상황. 그러면 공략의 포인트를 내일이나 모레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참 급하신 개인 투자가분들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드리는데 차트가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서 하나를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월 달까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세계 채권과 주식 가치가 44조 달러, 그러니까 6경 3,400조 원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9월 말까지요. 그 정도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이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크레디트 스위스의 문제는 사실 개별 은행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해 월가를 흔들어 놓았었던 이 아케고스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황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이 투자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봤었던 노무라 증권과 또 그 속에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55억 달러를 손해를 보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연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9월 마지막 주 라인 부분에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을 폈었던 부분,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영국이 위기에 몰렸었던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부자 감세를 철회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다 철회한 거 아닙니다. 가장 반발이 컸었던 소득세율 45% 폐지안,
요 부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9조 6천억 원 정도, 60억 파운드 정도를 철회한 거지 390억 파운드 부분에 있어서는 철회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신임 내각이 이렇게 했었던 정책적 드라이브가 실패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부분적으로는 폐쇄될 가능성도 크죠. 자, 여하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9월 달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9월에 16%가 급락을 했고 코스피가 12%, 나스닥 10%, 그죠? 쭉 하락했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더 흔들렸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큰 유럽과 그리고 영국 역시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4% 내외밖에 급락하지 않았어요. 9월 달에. 그런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유독가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나리아가 죽으면 그죠? 그 탄광 내에 유해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위험의 징조를 알리는 카나리아. 한국 경제는 경기에 대한 카나리아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고 70%의 소비 흐름 부분을 갖는다면 우리 시장은 약 47% 이상이 무역 수지의 부분에 의존을 하죠. 수출 경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긴축에 대한 문제,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이 부분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긴축의 흐름 속에서 이 경기 침체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통화 가치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9월에 급격한 하락을 갖고 갔었던 거죠. 사실 나이키가 급락을 하고 그 이전에 페덱스가 급락을 하면서 이미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려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22,000계약의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연휴 전 외국인들이 시장 지수 2134포인트를 찍는 라인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지수를 하락했지만 개인들은 그 당시 신용이 금요일 기준까지 17조 1,000억으로 줄어드는 형태. 그러니까 급한 신용 매물은 소화가 됐었던 부분. 그래서 2134포인트에서 오늘 아침 시초가 2154포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이지요. 지난주 2160포인트 내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해야 된다는 근거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었죠. 거기에 우리나라 상장사 40%가 PBR 0.5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건 상장사 중 PBR 0.5배 이하 기업 비중을 보게 되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55개였다면 지금 현재 41개, 그죠? 그리고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기업 비중이 또 2008년 84%,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은 5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펀더멘털 상에는 역사적 저평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락한 부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2003년에서 2007년 중국의 인프라 구축을 하던 성장의 시기, 이때에는 산업재 소재도 하고 경기 민감 섹터도 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글로벌 시장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기가 일정 정도 오버슈팅을 했었던 부분이지, 이미 2020년 이전 그리고 중국이 고성장을 구사한 이후 그리고 인도까지 마치고 나서는 글로벌 국가에서 고성장을 담당할 만한 국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구조 내에서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의 경영진의 이름을 제가 다 일일이 거론을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다 내다 팔았다. 그죠? 그 이후에 절대 플랫폼 업종이나 그리고 게임 업종이나 고멀티플을 주는 업종은 10년 안에 절대 고점 안에 돌아올 수 없는 주식들이니까 그런 주식들은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비교로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그죠? 그런 아들 딸들 다 결혼시켜 내보냈다. 그죠?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들 딸 내보내면 그죠? 안에 있을 때는 돈 번 거 그죠? 제 아들 딸이 저한테 더 많이 주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용돈 조금밖에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유를 드렸었어요. 오늘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다시 저점을 깬 게 아닌데 카카오 네이버가 신저점을 또 경신하고 게임 업종이 신저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지금의 지수가 바닥이라고 할 부분을 명쾌하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어느 의미 있는 섹터가 신저점을 계속 경신을 하게 되면 저점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겁니다. 2134포인트가 제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저점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 그죠? 2134포인트까지 내려오긴 했어도 그러나 외바닥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가는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짝꿍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들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5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수가 그죠? 오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3위인 SK하이닉스가 플러스권으로 지수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코스피 역시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을 갖고 갈 만큼 그만큼 시장이 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적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지난번 6월 달,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6월 17일 날 저점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일주일 뒤 7월 4일 날 2274포인트의 저점을 만들 때,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공격을 통한 신용 박살 흐름 부분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저점을 붕괴하면서 7월, 8월, 9월로 보게 되면 월별 공매도 금액이 4,900억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셨죠. 이래서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전저점을 또다시 깼고 그런 가운데에 급한 신용 매물이 또다시 아웃됐습니다. 자, 개인 신용 다 털려서 나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어제부터 증안 대책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빨리 해야 된다. 심리적 흐름 부분에 타이밍 맞춘다고 증안기금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죠? 투자 심리를 맞춰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 이틀 반등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뜨니까 아침부터 매수.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증안기금은요, 2020년도에 설정돼서 10조 7,600억입니다. 7,600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있지만 10조는 각 금융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로 해요. 다음 주 정도에나 빠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수를 팍팍 올리는 역할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파월의 변심을 가져올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죠. 자, 이 부분이 8월 9일 이직 보고서 내용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쭉 내려왔죠. 그죠? 지난달보다 10%가 감소하는 부분.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 9월 21일 날 FOMC 날 그죠?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한 번 더 내려와야 될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변한 부분, 금리 올해 기준 중립금리를 올려놨죠. 그때 그가 했었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채용 공고 수치가 구직자의 2배에 달해 강력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채용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구직자 수에 비해. 그러면 뭐예요? 구직자 수는 적은데 채용량이 크면 임금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천만 건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격히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흐름들 속에서 파월 의장이 나름 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흐름이 진행된다면 10월 13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나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의 가능성도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월 9일 이직 보고서는 8월 달 겁니다. 9월 달은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시장도 더 안 좋았기 때문에 1000만 건 이하로 내려가면서 구직자 이 비율이 현저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딱 타이밍에 딱 걸려드는 게 또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했었던 그래서 병합 투표를 진행했었던 지역을 무지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해서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세계 최강, 세계 최대 그리고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이 벨로고드라는 잠수함이 북극해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서는 모습, 거기다 또 우리나라 본때 보여주겠다고 때렸었던 현무가 추진제 그대로 강릉 기지에 떨어지는 흐름, 그리고 항공모함, 한미훈련 이후에 떠났던 미국의 항공모함이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회항한다는 소식,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읽혀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이 공산당 우두머리들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다는 안타까움 역시 시장이 좀 피곤하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거기에 증권사들 10월 코스피 전망을 전부 다 2000 라인으로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 금융투자가 물론 외인들의 선물 18,000 계약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왔다 하지만 그네들은 증권사, 금융투자들은 지수를 더 내려가기를 바라는 의도가 이 증권사의 최저치에 일정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매도했던 거 아닙니까? 자, 왕년의 따상들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항상 주시장이 어려울 때는 구조적인 성장 흐름의 주식 부분을 물려도 그쪽에서 물려야지 많이 떨어졌다라고 사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10월 1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0월 13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10월 14일 날 한국은행의 빅스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그래도 금리 역전이 극복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예탁자금이 50조밖에 안 돼요. 그죠? 50조 내외에서 신용이나 미수만 사용하고 있는 개인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지수가 세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오늘 비록 음봉이 나왔다 해도 이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이언트 스텝마다 단계로 올랐다. 우리나라
1442원을 9월 29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오늘 이 부분은 월봉이어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415원까지 내려오면서 월봉에서 4개월 연속 이후 음봉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달러 역시 114달러에서 11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일단 쉬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일정 정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그리고 한국 재무장관 컨퍼런스 콜 전화해가지고 우리 유동성 공급 열심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 다 뉴스로 들으셨죠. 이게 이제 환율 안정의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얄미운 거, 그죠? 부부싸움 할 때 더 얄미운 건 말리는 시누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국민연금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 어려운데 줄기차게 내다 팝니다. 그죠? 계속해서 내다 파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작년에 16.8%에서 16.3%로 하향을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그 목표보다도 1% 더 적은 15.2%, 약 10조 원어치를 더 팔았습니다. 사주지 못할 망정. 그죠? 물론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더 팔고 덜 팔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의 전문성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비단 우리 떨어지는 주식을 사라는 의미 아닙니다. 적어도 그죠? 여러분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해외 주식은 다 수익 보고 계십니까? 오죽 정부에서 그죠?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에서 주식 매수한 거 팔아서 환전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뭐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판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과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저 원화 가치의 하락을 부채질한 면도 일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세계 경쟁력 있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적어도 외국인들이 팔아도 우리 연금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믿고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잡주사라고 했습니까? 단타하는 거 말고요.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무역 적자, 1년 중 6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 대부분이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자동차와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7월에 50억 불, 8월에 94억 불이었는데 9월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자재나 유가의 하락 영향이지요. 이것이 감소됐다는 측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필요로 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상장사 실적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의 개별 기업들의 실적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IRA 관련해서 현대차, 그죠? 기아차, 미국의 전기차가 덜 팔린다. 이게 쇼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장 끝나고 나서 미국의 바이든이 친서를 보냈대죠. 고민하지 말라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지금은 IRA 법안,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sek터와 업종 쪽으로 가셔야 된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광 관련 하나솔루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49,000원 이하에서 물량을 잡으시면 된다고. 그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순환경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요 몇 주간 공개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힘내십시오. 힘내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적 성장주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냥 성장주를 하시면 안 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